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 배의 수익을 약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저희 경험할 법한 텐베거 이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나스닥 100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모두 긍정적인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유의미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는 이날도 3% 가까이 급락하게 되면서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추락한 가운데 지난달 말 이후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이 국제 금값은 결국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금괴 한 개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대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나란히 상승불 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급락 7분 만에 이 완전 회복까지의 7분 능선까지 이렇게 넘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 현재 이 시각 0.9%가량 이 상승 회복에 성공했고요. 2,700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 우위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 이상 하락 마감한 코스닥, 오늘은 1% 이상 다시 한번 크게 되돌리고 있고요. 786선 지나서 790선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순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갈지 저희가 자세하게 명쾌한 솔루션 제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시원한 한 방을 날려드릴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이 외인 수급의 특징을 보면요. 이 순매수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에 또 거래 대금이랑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요즘에 외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단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을 외인들이 상당히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그냥 치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이 현상을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상황에서 여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전체 수급 보자면 꾸준합니다. 그래도 그간에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잡아주는 모습이 잘 포착은 좀 되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최근 이 근거리에서는 조금은 더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좀 모습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전체 상황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나왔고요. 뭐 엔비디아나 뭐 AMD 등등의 좋은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엔비디아가 다시 미국 뉴욕 증시 시총 2위를 탈환했다는 점과 AI, IT 관련주들의 흐름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을 비롯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할 건데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자동차 등에서는 분명히 수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쁘진 않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매 회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오늘 장전 관심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에는요, 이 코로나와 엠폭스,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또 오늘 이 동해 심해 석유 탐사죠. 대왕고래 관련 테마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종목을 매일같이 드리진 않고 테마를 올려드리고 그 관련된 종목을 일괄 나열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아침 한 8시쯤 해가지고 보통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올려드렸던 것 중에 코로나와 엠폭스와 대왕고래 이슈가 좀 있었기에 관련 내용의 종목들을 정리해서 오늘 보셔야 될 테마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 뭐 코로나나 그다음에 이 엠폭스 거의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환자 관련돼서 폭증하는 부분에 의료 대란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그 종목들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우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관련주 엮여 있었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오늘 19%까지 상승 나오고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같이 보면은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전고점 자리가 여기 라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 이게 가격적으로 한 7,000원 정도인데 그 가격대에 조금 딱 맞은 상황이라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라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전고점 자리가 있어서. 근데 한 번 더 이슈화 된다면 또 죄송합니다.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말까지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더 퍼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전염성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증상은 이전보다는 약해지긴 했지만 전염성이 원체 강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코로나에 이제 걸리신 분들 보면은 그래도 아프다고는 합니다. 네. 뭐 감기보다 증상은 좀 더 세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등교 이슈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관련주는 계속 움직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급반등의 흐름이 나온 종목과 윗꼬리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우정바이오. 뭐 마스크 이슈도 있지만 뭐 이번 환자 이슈도 같이 엮이면서요. 3연상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시가 대비 살짝 밀렸다가 바로 잠기는 모습이었어요. 네, 큰 그림을 좀 그려내고 있는데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으로 여기 자리, 오늘 거의 끝자락인데 3,5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했었던 자리예요. 차트상으로도 좀 답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자리죠. 돌파가 나왔어야 돼요. 물론 꼭지가 있지만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 네. 여기가 3,500원입니다. 3,500원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돌파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실히 보였기 때문에 호가가 위로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라인까지 좀 열리는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5,000원짜리입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우선은 갭으로 조금 많이 띄어 있긴 해요. 이 갭이 좀 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 보여지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상한가가 좀 다시 잡히긴 했는데 이번 주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또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얼마를 가나요? 거의 또 4,000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으니까 흐름은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 라인이죠? 여기 밑꼬리 라인 있죠? 이 라인. 여긴 또 4,500원 라인이거든요. 기대는 해보자. 다만 신규 접근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기대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 보면 GH 신소재도 오늘 장중에 좋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장중에 꽤나 많이 올랐어요. 16%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14% 마감했는데 오늘 15% 출발해서 상한가에 잠기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로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데요. 일신바이오도요. 라인상으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자리거든요. 현재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돌파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일전에 저기 과거치 보시면은 2022년, 21년도 때 자리가 보이거든요. 가능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자, 우선 보자면 여기에 정지됐었던 자리 여기 요 구간 자리가 3,000원 정도 조금 안 되는 자리예요. 네, 여기가 3,000원 정도 아래 자리고요. 지금 뛰었을 때 전고점 자리 여기 전고점 자리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잘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한번 갭으로 만약에 뛰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노려볼 만해요. 3,000원 근처. 뭐 2,600원, 7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구간 되겠죠. 여기가 지금 약간의 제가 너무 크게 벌려서 그런데 갭으로 떠 있는 구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매물벽 자체도 두껍게 시작하는 구간 자체가 여기 구간부터예요. 여기가 또 얼마냐면 한 3,000원 초반입니다. 3,200원 될까요? 그래서 우선은 3,000원 정도까지나 아니더라도 한 2,600원 정도 이상까지는 조금 차트는 열려 있는 그림이 보여요. 네, 확대를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이 종목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자리 정지 자리에 풀렸던 자리도 여기 보시면 2,800원, 900원대 자리니까 조금만 더 보시면 어떨까. 우선은 내일장에서 이 돌파 여부가 핵심일 겁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걸 보니까 현재창 열어볼게요. 잠겨 있는 물량이 140만 주네요. 적지 않은 물량이 잠겨 있는 걸로 봐서는 내일장이 갭으로 떴다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나오거나 하긴 할 건데 우선 신규는 안 되고요.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이나 이번 주 장에서 어찌됐든 매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의 대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고래 쪽으로 넘어와 보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상승 그림이 나오면서 13%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화성 밸브가 오늘 좀 뜨거웠었는데요. 화성 밸브는 차트 보시면요. 18, 19년도 때 고점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5년간의 자리에서는 신고가 패턴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은 윗꼬리 자리가 좀 염려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 자리 구간대에서도 매물 자리가 좀 있긴 합니다. 좀 발생하긴 해요. 물론 이제 크진 않지만 여기 자리가 약 전체 물량에서 10%가량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상승하는 흐름은 나와서 괜찮긴 하지만 저기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의 매도 흐름은 일부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역시나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는 자리고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내일 자리나 이번 주 자리에서의 상승폭이 둔화가 되거나 꺾여버리게 되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강밴드도 오늘 굉장히 이쁜 모습 보이면서요. 장중에 9% 이상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성강밴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3 고점 자리 있어요. 네, 보죠? 3봉이에요. 돌파 시도 나오면서 17,000원 넘어가는 그림 나오면서 가면은 참 좋긴 하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주가는 차트는 살아 있어요. 왜? 일전이랑은 좀 올라갔을 때랑 좀 다르게 무엇이 보이냐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현 거래량 보시면 이만큼. 그렇죠? 일전 주 꼭지에서 거래량 어떤가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가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올라왔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라인을 뚫고 간다면은 어떻게 해요? 네,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림이라 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성황밴드도 홀딩을 하셔야 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오름 글로벌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돌리는 차트가 좀 나와줬는데요. 작게나마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크진 않지만 10%가량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졌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이게 테마성 이슈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조금 없거든요. 코로나가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대왕고래도 있었던 이슈에서 살짝 새롭게 추가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마 종목 찾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장이지만 잘 대응해드렸던 것 같고요. 새롭게 올려드리는 테마가 또 조만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외적인 악재 상황이나 뭐 해리스 이슈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고 만약에 트럼프의 지지율 역전이 있다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계속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테마주도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이 보시면서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테마가 한정적인 재료 속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테마주 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오늘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 엔비디아가 시총 2위로 단숨에 올라섰다는 소식에 오늘도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3%대 강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셔야겠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시총 이제 뉴욕 증시 시총 2위로 올라섰어요. 야, 그러면서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이 좀 잘 나왔고요. 나스닥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주자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을 살까, 뭐 하이닉스를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진짜 전 세계 돈의 흐름은 다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사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미국 증시의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불편하시거나 꺼림직하시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국내 증시에 대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현 시점에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고 그리고 현 조정이 나온다면 더더욱 좋긴 할 건데 현 뉴욕 증시의 흐름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 나올 게 뭘까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잖아요. 사실 2022년도 잭슨홀 미팅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수가 그 다음날 급락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이루어질 거다의 방향성을 잡고 여기에서 얼마나 진행을 하느냐, 몇 번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엔화가 또 강세 상황으로 금리 올리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분위기가 나오면서 원달러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수혜로밖에 볼 수 있는 게 수혜주들이 IT주들 대표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들어간단 말이죠. 자동차도 들어갈 거니까 그걸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달러 떨어지는 게 무조건 나쁘다 볼 수 없는 게 그래도 네, 워낙 강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본다면 외인들의 국내 증시 입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원화 강세 수혜주들도 여러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철강주들도 그에 따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도 원달러가 좀 떨어지는 걸 보고 있고 또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환율 차트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요거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자면 조금 차트를 더 당겨 보겠습니다. 추이적으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요. 바닥에서 돌려 세우면서 갔던 자리 이 자리인데요. 강하게 이탈했거든요, 사실. 보시면 이게 네. 이렇게 강하게 이탈이 나왔어요. 이 밑으로 꽂았거든요.
뭐 오늘 살짝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약간 일시적인 반등 같고요. 추이적으로는 이게 깨버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올해 초에 나왔었던 뭐 예를 들자면 1,300원 초반대 자리가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수혜주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얘기 드려보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흐름에서 누누이 강조드렸었던 여기 라인 있잖아요. 여기. 네. 제가 이 돌파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매수 대응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박스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돌리고 여기 돌파 강하게 갈 겁니다. 나오면은 지켜줬고요, 그렇죠? 깨면은 조심하세요. 다시 올렸으니까 이 박스 하단부터 올라가는데 반 이상 돌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매수하세요. 그리고 돌파가 지금 현재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다. 시간만 이제 주고 지켜보면은 다시 여기 전고점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뭐다? 30만 원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29만 9,500원짜리가 6월 28일 자리였는데 이번에 30만 원 돌파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하셔야 되고요. 저는 기아보다 현대가 낫습니다. 네. 뭐 더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차트 구성도 그래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잡아준다면 그리고 원달러 수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지켜보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잘 한번 사보시고 홀딩을 꾸준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 코스피 대형 시총상위단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그 어느 종목이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저희 종목 상담 여전히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날까지 저희 정텐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저희 넥슨 게임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4,80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간 소외를 받았던 게임주가 최근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간만에 강세 흐름 보여줬었죠.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펼쳐볼까요? 네, 단가가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매수는 하셨는데 주가가 좀 못 가요.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나왔고 이게 차트 펼쳐보면은 답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요즘에 일주일에 서너 개씩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보시면 전형적인 자리 매수하셨던 자리가 요 라인인데 여기 또 꼭지에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자리.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매수하신 구간 때부터는 고점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절대 사지 마세요라는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죠. 왜? 다른 게 아니라 단타 대응을 하시면은 괜찮은데 보통은 그게 아니시다 보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열에 한 8, 9 될 거예요. 그 정도의 분들은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은 절대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자리가 오면은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치면서 가면 모를까. 사실 지금도 코로나 관련주들도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처음 터지고 나서 지난주부터 해서 영상도 올려드렸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중반기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서야 따라 들어가는 것도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현재로서는 차트가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다 무너졌고요. 우선 여기서부터 되돌림 반등이 나오길 봐야 되는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1차로. 가격적으로 한 21,000 5, 6, 7, 800원 됐을까?
여기 자리, 여기 저항 자리와 여기 고점 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 21,000, 한 800원, 700원 되는 것 같아요. 약 그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딱 그 가격 터치하고 그렇진 않아요. 주식은 절대 그 찍었던 가격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위아래의 갭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있으니까 사람 많잖아요. 여기 지키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되돌리는 거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 근처를 지키면서 횡보하거나 하다가 한번 이슈 맞고서 급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이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매수가 이상으로 가는데 이 자리가 걸림돌일 거예요. 여기 26,000원. 보유하시다가 26,000원 자리 있죠?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자리에 뭐다? 올라치면은 네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어떻게 연락을 주신다거나 상담 받으셔야 되고 아니다. 아니면은 답답하셨다면은 여기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세요. 근데 우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여기 차트 라인 보니까 안 죽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돌려 세우는 거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33,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국내 팹리스 업체와의 19억 원 규모의 IP 라이선싱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지금 이 시각 9%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아이고, 단가가 살벌하게 높으신데요. 잠깐 볼게요. 재무제표 상황부터 네 뭐가 보죠. 자 매수가 라인이 제가 라인을 그어놨고요. 여기 라인의 비중은 높진 않으세요.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시장에 맞고 또 떨어졌어요. 사실 저점 라인으로 인식이 됐던 자리가 15,000원 자리네요. 이 자리가 최저점 자리여서 바닥 인식이 되고 있었지만은 하필 또 항상 그래요. 무슨 일이 터져. 종목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터지더라고 꼭. 그러면서 여기 이탈이 나왔어요. 네, 그죠? 네. 이탈이 나왔어요. 요렇게 해서 돌려 세우고 있는데 우선 이 종목은 15,000원의 회복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15,000원 회복이 나올 거고요.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상승 흐름을 봐야 돼요. 네, 단계적으로. 우선은 15,000원 넘어간 다음에 여기 자리. 한 21,000원, 2,000원까지 그 다음 가야 되고 그 다음 이 자리 돌파하면은 그 다음은 조금 쉬워져요. 네, 그 다음 바로 3만 원까지 열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3,000원 자리가 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단가를 최소한더러 얼마에 맞추셔야 되냐면 2만 원은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25,000원대 정도까지의 단가 전략은 필요하세요. 25,000원 정도. 여기 자리 거죠. 왜냐하면 돌파가 나오면서 15,000원 갈 거예요. 올라올 건데 그러면서 한 단계 레벨업하면서 싸움은 있을 거예요. 퀄리타스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올라치는데 힘겨루기 하다가 한 번 상승은 분명히 있어요. 슈팅처럼. 그 자리가 여기 25,000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단가를 한번 낮춰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참고하시고 우선 15,000원까지 빠르게 반등 나올 거니까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죠. 비트나인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6,138원 그리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매수 단가가 다소 높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8%가량 오르면서 지금 이 시각 2,7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 이 종목 피디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유무상증자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보통 이제 유상증자하고 부상증자하고 공시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6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계속 정정이 왜 이렇게 많나요? 뭔 정정인가요? 보자. 일반 변경에 따른 정정, 날짜 정정 이런 거네요. 오케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우선은 볼게요. 공시를 보실 때 꼭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부터 합니까? 무상증자부터 합니다. 무상증자 나와 있죠?
무상증자가 1대 0.4네요. 1대 0.4. 의미도 없는 거 하고 있어요. 숫자 맞추려고 하는 거야, 뭐야? 1대 0.4의 무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정 후의 포인트인데 똑같습니다. 날짜 바뀐 거고요. 그다음 유상증자 하고 하니까 유상증자는 보니까 한 주당 이게 1,100만 주? 많이도 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해? 2,080원?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1.05. 그러니까 거의 그냥 간단하게 두 배치기 하는 건데 와스 많다 진짜. 그리고 와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2,000원에 단가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그 바닥자리까지 지켜냈는데 일정 사항의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무상증자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유상증자의 의미를 두셔야 되는데 유상증자의 공시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유상증자인데요. 우선 이게 좀 많이 주잖아요. 확정 예정일이 2024년 10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 예정 발행가가 2,08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14일 보통 이제 이날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치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정되긴 해요. 근데 청약 예정일 자체가 가격을 보고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10월 17, 18일인데 납입일이 10월 25일이에요. 근데 이게 신주 상장 예정일이 언제냐면은 1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단가는 2,000원 정도가 될 거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11월 6일이라 11월 이틀 전인 4일. 11월 6일이 날짜가 언제죠? 무슨 요일이죠?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옆에 앉혀놓고 제가 설명드리면 참 좋은데 이런 거는. 자,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11월 4일 날은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아직 너무 멀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다도 너무 멀었어. 그래서 우선 이거는 단가 높으시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원래 유증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쭉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빠져요. 빠지고 반등이 나왔다 치더라도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단가가 현재 2,000원 정도에 결정되어 있죠. 2,000원 정도에.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가격이 보면은 2,700원이잖아요. 사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네. 좀 더 갭이 있어야 돼요. 발표 날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최종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은 지금 사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 최종 가격이 결정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한번 출렁일 수는 있어요. 아마 1,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1,000원이 아니라 뭐 1,600, 700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보시고 나서 우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 물타시면 안 돼요. 청약을 받으세요. 우선 받으세요. 예,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셨다가 우선 청약 받으시고 그대로 갖고 계시고 청약하고 11월 4일 날 권리 공매도 발생하면서 주가가 내다 꽂을 거예요, 밑으로. 예. 그때부터 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물 타셔야 돼요. 예. 단가 낮추셔야 돼요. 지금 1대1이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하시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약. 네. 이게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한 거야 내가 봐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액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게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시라면 신주 인수권 매매를 통해서 가능한 한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신주 인수권 증서가 뭐뭐뭐 R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공시되고 나올 거예요. 거래일이 있거든요. 약 일주일가량 거래가 돼요. 그때 그거를 또 매매하시면서 아니면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약을 안 받으시고, 네, 청약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안밖에 답이 없어요. 투자 가능한 금액 다 떠나서 말씀드리면 쭉 떨어지고 청약 금액 자체가 픽스된 다음에 유증을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청약을 해놓은 상태로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 다음 11월 4일 기준으로 권리 공매도 맞추면은 쭉 빠질 거예요, 주가가.
그때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더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야 주가가 좀 정상 범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케줄상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간은 6월 기준으로부터 해서 최소 4, 5개월 걸려요.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보통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정도는 주가가 헤매요. 바닥을 헤매요. 끝나고 나서도 한두 달 정도까지. 그래서 연말은 돼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힘드시다면 우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홀딩하시고 신주 인수권 권리라도 매도하신 다음에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11월 4일 맞춰가지고 그때 맞춰 단가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해주셔서 단가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천천히 올라오는 거 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복잡한데 한번 방송 되돌려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성원 저희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이 조선 기자재 업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오리엔탈 전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4,820원에 2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쌍봉을 그린 뒤에 오늘 5일선에서 다소 미끌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와. 용기 있는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긴 하지만 네. 좀 높긴 해요. 그래도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해드리지?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사셨으니까 이에 맞는 대응을 해드려야겠죠?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4,800원대 매수하고 계시고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비중은 또 20%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이 그래도 꾸준한 기간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죄송합니다. 어제부터는 기간이 매도가 있긴 한데 연기금은 물량을 잡아주네요. 기타 법인도 물량을 잡아주네요. 나쁘진 않네요. 보셨을 거예요. 꽤나 괜찮고 이게 돌려야 되거든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돌려줘야 돼요. 근데요. 차트를 크게 펼쳐보니까 잘 보시면 어중간한 매물벽 자체가 있네요.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맞고 떨어지는 게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꼭대기 자리에서 보세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하실 때. 자, 지금부터 다른 분도 잘 보세요. 꼭대기 자리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매물대 차트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매물대 차트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매물대 차트가. 그려볼게요. 보세요. 이게 현재 매물대 차트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약간 두껍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자리예요. 매수하신 자리예요. 가까이 보세요. 여기가 몇 차례 믿고 찍고 올리고 맛봤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그 전에 다시 확대 들어갑니다. 그 전에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 자리가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보였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차트가요. 네, 보세요. 이게 참 거래가 이게 한번 터져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안 가고 있다고. 정말. 에? 이거.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우선은 여기서 돌려 세우면 모르겠는데 요 자리가 1차 저항 지지라인이었고요. 여기 또 2차 저항 지지라인 나와요. 최악인 경우 여기까지 봐야 돼요. 우선은 4,400원대를 지키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우는 거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우선은 이건 홀딩인데 만약에
만약에 돌려 세우면서 올려쳤다, 매수가 이상으로 갔다 그러면 우선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비율이라도 줄이셔야 돼요. 비중이라도. 이거는 현재 자리는 20%갈 자리가 아니에요. 우선은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현 추이와 거래량상으로는 위험하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HL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매수가가 43,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이 검은 월요일 이후로 주가 되돌림이 다소 아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43,000원이시고요. 매수하신 지 그리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저 급반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갔다거나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라인이 또 보시면 조금 아쉬운 라인이긴 해요. 올라갈 때 좋은 자리였지만 깰 때도 약간 위험한 자리거든요. 뭐냐면 여기 매수 자리인데요. 이 근처 라인인 거죠. 42,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여기 자리. 이 자리가 한 42,000원 정도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할 경우는 정말 좋은 그림을 한번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지 못했던 게 여기에 맞고 떨어져 버린 거야. 그렇지만은 한번 가면 진짜 좋긴 한데 못 갔어. 그럼 결국 뭐다? 다시 이탈할 경우에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뭐예요? 빠져 나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간 다음에 여기 갭으로 떠 있잖아요. 공간 자체가 있잖아요. 갭이 이렇게 저기 이 하단 자리에 저기 보고 우선 1차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가는 거 보고 다시 대응하는 건데 안 가면 정리하고. 근데 지금 자리 그 매수하셨던 자리는 조금 약간 애매해요.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황은 팔 기회를 좀 놓치셨고요.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걸 보면 되는데 만도 안 죽을 거예요.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려 세우면서 이번에 가면은 얘는 이 전고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자체를 우선은 5만 원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시간은 걸려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힘내시고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테크윙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좀 12,600원으로 좋으신 편이고요. 3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연초 가까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47% 내린 46,800원에 거래 중인 테크윙. 앞으로의 대응 전략 바로 알아볼게요. 네, 테크윙이 가격이 맞나요? 네, 맞나 보네요. 전 잘못 본 줄 알았네. 12,600원이신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그죠? 저 고점에서 못 파셔가지고 속상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또 올라갈지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돌려 세웠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장이 지금 전체 시장이 바닥에 있잖아요. 시장은 지금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 테크윙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간에 잘 기다리셨던 것처럼 잘하셨고 잘 버티셨고 이때도 잘 버티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기다려주시면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5만 원 트라이하고 또 얼마? 7만 원 트라이가 있을 거예요. 네, 특별하게 해드릴 건 없고요. 우선은 그냥 홀딩 하시고 계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다음으로 일진다이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 그리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3년 되셨다고 하네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매수가가 한 번 왔다가 여러 번 왔다가 정리를 계속 안 하셨나요? 작년도 안 하시고 올해도 안 하시고 거의 뭐 그러니까 작년은 이거는 핑계인 것 같고 올해는 아마 못 파셨겠지. 거의 뭐 찍었다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바닥을 또 찍었어요. 반복의 반복인데 얘는 이제 10,000원대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끝바닥 자리가 잡히면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10,000원 초반, 12,000원 정도 되네요, 최근은.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부터 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건데 다만 이번에 올라갈 때는 또 18,000원대 자리가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깊게 빠졌다 빠르게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한 번 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갔다 또 떨어지잖아요. 그 매물벽 자체가 쌓여버려요. 여기 때 못 파신 분들
여기 때 못 파신 분들이 생겨버리거든요. 이걸 이겨낼 수밖에 없어.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뭐다? 단가 낮춰야 되는 거야. 근데 비중이 30%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그냥 비중 떠나서 말씀드리면 이건 단가 낮춰야 돼요. 조정 시마다 단가 낮추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 여기 자리 있죠. 한 17,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때 맞고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템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부터 받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우선은 그 아우딘 퓨처스부터 좀 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천천히 돌려 세우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뭐 더 이상은 뭐 사실하고 얘기 안 드립니다.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바닥 구간에서 차분하게 자리를 완성시키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차트는 돌려 세울 겁니다. 짧게 보는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기적 관점으로 볼 거고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 측의 기업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실적이 하반기부터 정말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세븐틴 리더 에스쿱스 계약권 자체가 있고 우선은 국내 쪽에 광고를 시작했는데 해외 글로벌 홍보 자체는 8월 말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겠죠. 뭐 아마존, 코스트코, 일본의 뭐 큐텐, 돈키호테 등등 해가지고 뭐 미국 전역, 일본 전역 거기에 세븐틴 플러스 되면서 중국까지 가겠죠. 그래서 야 매출이 올해부터 정말 뛰겠구나. 뭐 이미 뭐 7월부터 해서 올리브영 쪽에서도 매출 포인트가 잡혀서 7월 말 8월이었던 것 같아요. 8월 초네요. 8월 초에 올리브영에서 상품을 출시했죠. 그래서 정말 큰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다.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사인 드리고 나서 아직은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제도 꾸준하게 오르긴 했어요. 근데 현재 사실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켜보세요. 어차피 실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종목은요. 시프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큰 시세 상승을 주다가 조금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빗나가서 그렇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 기대치가 뭔지. 그렇죠? 네, 시프트업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매출, 이익 부분 정말 좋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스텔라 블레이드 판매량 자체가요. 연말까지 180만 장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2분기도 실적이 정말 좋았어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451억 기록했는데 하반기는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되고 잘 보시면 시프트업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중국 판호 이슈를 보는데 왜 중국 판호 이슈를 보냐면요. 자, 여러분. 시프트업의 주주 가운데 35%를 들고 있는 주주가 있습니다. 네. 이 에이스 빌리지인가요? 에이스 빌리 PT. 네. 요거 쭉 연결돼 있어서 모르겠다. 하여튼 2천만 주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35%인데요. 이게 누구냐면요. 텐센트 관계사예요. 텐센트예요. 텐센트. 텐센트에서 35% 들고 있어요. 주식을. 주가가요. 어느 순간 중국 판호, 스텔라 블레이드 중국 판호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아마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현 흐름상으로는 바닥을 한번 다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되돌리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수가하고 말씀드려보자면 매수가는요. 64,500원에서 66,000원 사이에 천천히 분할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72,000원을 우선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짧게 보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뚫고 간다면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볼 겁니다. 62,000원 이탈 시에는 뒤도 안 보고 일단 손절하고 다시 상황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부터 반등 나왔는데 오늘 어제 종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매매하시고 좋은 선정 내고 꾸준하게 AS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등이 나와줬던 시프트업 보다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매수가는 64,500원에서 66,000원 사이에 차분하게 천천히 분할 매수 대응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오의 템베거 오늘은 정말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FOMC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잭슨홀 미팅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장에서는 환율 변동성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본 시프트업, 하반기 중국 판도 발급이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